팍 터뜨리면 쫙 쏟아져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싹 보고 제일 좋은 거부터 주셔야 되잖아. 달러부터 주셔야 돼. 그럼요. 돈은 그냥 아주 예. 죽은 정성도 살아 돌아오게 한다는데 탁 갖다가 먼저 아주 서슴없이 가슴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유튜브 개성한학 채널을 운영하는 김진아 씨를 모시고 다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백두산 발전소 갔다가 거기 사람 죽는 거 보고 탈출하던 얘기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방영했는데, 오늘은 그 좀 다른 색다른 얘기, 개성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때 왜 개성 까마귀라고 했어요? 5명 데리고 고향까지 왔잖아요. 고향 사람은 까마귀만 만나도 기쁘다라는 말이잖아요. 외지에 나갔을 때. 예.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자루 속 송곳처럼 자기 성격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김진아 씨가 한국에 와서도 지금 현재 숭이동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숭이동지회가 어마어마한 단체인데 그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리더십이 북한에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숭이동지회라는 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단체입니까? 네, 숭이동지회는 숭고한 의리를 가진 동지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숭이동지회라고 이제 명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10월 2일에 창립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귀순 용사들, 즉 이제 군 복무자들을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들로 모여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이라던가 경찰청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저도 탈북 기자니까 숭이동지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역도. 그래서 탈북민 단체가 지금은 수십 개가 있지만은 그때는 1980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올해까지 41년 됐잖아요. 네, 올해 41주년. 네. 탈북민 단체 중에 역사가 가장 오래고, 두 번째로 많은 단체가 탈북자 동지회라고 해서 항장엽 비서가 망명한 이후에 98년도, 99년가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숭이동지회는 탈북민 단체 중에서는 독보적인 단체인데, 근데 그 숭이동지회는 과거에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래, 우리는 탈북자 단체하고 다르다, 우리는 귀순 용사들의 모임 단체다 이래가지고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진아 씨는 군 경험이 없는데 부회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숭이동지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돼서 바뀌었어요? 네, 사실 우리 보게 되면 단체라는 게, 민간 단체라는 것이, NGO 단체 이런 것이 움직이자면 정부의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그 공문 이런 걸 따내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사업 성과금을 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단체 활동을 위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 회장, 부회장이라던가 이제 총무라던가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180 내지 220의 이런 월급 비슷하게 활동 비용을 받으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정부에서 관리하던 단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숭이동지회 하나는 거기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회장부터 한 서너 명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가 나오고, 탈북자 동지회가 그렇게 임대료 나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 잘렸다. 네, 맞습니다. 잘렸죠. 네.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기존의 임원들이 여기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월급도 못 받으니까 와야 되게 생긴 거죠. 기존까지 정부의 의지에 살던 것이. 그러던 게 지금 2017년 되면서 다시 지금 재정비하면서 단체가 이제는 자력갱생 단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뿌듯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대 교체도 됐죠? 네, 기존에는 지금 이제 연령대가 이제 60, 70대 정도였다면, 할아버지들 단체였어요. 지금은 20, 30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정권 교체되는 건 우리 4, 5년에 한 번씩 보지만 세대 교체는 수십 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놀라워하는 파격적인 이런 혁신이죠. 어찌 보게 되면. 또 그와 반면에 기존에는 정부의 의지를 했다면 저희는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기존의 직업을 또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회장님부터 자기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나와서 탈북민의 한 일원으로서 탈북민이 리더로서 또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로 그런 의협심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하나둘 또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정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네. 이제는 내가 직업 없으면 그 단체에서 또 나온 돈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가 역사가 오래니까 살리자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아마 그 회장님이 제가 봤을 땐 지나시 스카우트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무틱틱한 조직에 예. 귀순용사만 없으면 다 남자들만 거무틱틱한데 이렇게 또 활동성 있고 리더십도 강한 진아 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하면서 보다 에이. 활발한 적극적인 진출. 예. 또 탈북자들 중에 최근에는 한 80%까지 여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또 여성들 많이 모아오라 이런 뜻으로 부회장 임명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열심히 네.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어떻게 기자님 앞에서 또 창피하게. 근데 뭐 일단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기본하고 있는 일은요. 우리 보게 되면은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뭐 재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 계층, 뭐 아주 각계각층이 있지만 취약계층 역시 과반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취약계층 속에는 우리 노약자라던가 어린 아이들, 한부모, 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중국을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또 중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또 아기를 하나 가져요. 다 둘을 안고 다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또 아기를 낳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이지만 아, 예,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예. 있는데 뭐 그런 그런 걸-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요, 이게 엄마로서의 책임을 강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의 뜻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가야 할 이런 주역들인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의 그 헌신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 또 탈북 여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돌봐준다 뭐 그런 얘기죠. 숭이동지에서.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아, 예, 왜냐면 한부모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일을 하면서 굳이 한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부모인데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 이름으로써 옆에서 보고 아, 쟤는 한부모,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도 저렇게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서로. 예. 그리고 이제 뭐 취약계층 그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동반해 나가면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데 몇 달 전에 제가 탈북자들 그 자원봉사 너무 다니지 말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아니, 봤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임대주택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빨리 자립하는 게 중요하지 봉사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감은 돼요? 공감합니다. 네. 전 100% 공감을 하는데 저도 임대주택 살아요. 근데 뭐 이제 한부모 아니 내가 한부모 지금 두 부모야? 두 부모? 두 부하니까 두부 같다. 그 한부모도 안 돼 나는. 또 저는 이제 한부모도 안 되고요. 엄연하게 혼자 키움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도 안 되고 서류상에 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 옆에 남자가 뭐 외간 남자든 내간 남자든 있어서가 아니고 그게 웃긴 게 아무튼 한부모도 안 되고 수급자도 안 돼요. 차상위 계층도 안 돼요. 아무런 지원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럼요. 예, 이게 그러면서 두 아이를 지금 홀로 키운다는 게 매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육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매일 산더미가 되고 매일 매시각 산더미야 그냥. 예, 프랑스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을. 아무튼 야, 어쨌든 봉사도 하고 네. 그러면서 애도 키우면 힘들게 살면서 봉사의 즐거움이 또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름 근데 그렇다고 봐야죠. 뭐, 예, 제가 봤을 땐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또 기자님 저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저는 이건 아닌데라고 했지만 100% 공감을 했고 또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100%도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급자를 받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내 능력 안에서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없어. 근데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거기서만의 그런 자존감을 찾는다. 나름의 기쁨을 찾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논쟁의 주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네.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사실 이게 시청률이 높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숭이 동지를 소개하고 예.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다. 그리고 과거에는 귀순 용사들로 쳐서 60대, 70대 노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물갈이가 됐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단체 활동하고 하게 되면 구독자분들이 안 보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야, 어째 안 봅니까? 형 신경질 난다, 야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네. 개성에 살면서 한국 삐라 많이 봤죠. 아유, 그럼요.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 삐라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자유의 품에 안겨 뭐 행복한 귀순 용사들 이런 사진 많이 봤죠. 그 양복쟁이 네꾸다이. 네, 그럼 많이 네. 봤죠. 네네. 바로 그 사진에 등장했던 분들이 80년대, 90년대 무조건 숭이 동지의 회원이었고 지금 그 단체 70대, 80대 되는 그 할아버지들이 다 진아 씨가 개성에서 봤던 그 삐라 속의 인물들이다. 진짜요? 예. 황정엽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삐라에서. 네. 네. 언제쯤에 많이 왔어요? 그때 99년도, 어. 2000년도 이때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황정엽 선생님을. 삐라로 들어와요? 네네. 삐라로 막 들어오는데 막 자유의 품에 안긴 뭐 황장엽 씨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솔리파리 이제 긁어오면서 이렇게 막 그 난로에다 떼게 되면요 그 삐라까지 다 태워요 저희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원래 받쳐야 되는데 안 태우고 그 봐야죠 이렇게 그 보거든요. 아는 글자인데 그 안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종이가 북한은요 그 흰노란 종이장인데 이거는 1년 동안 비에 젖어도 퍼지질 않더라고 글자가. 이게 좋은 종이에 그 사진이. 그래서 딱 보니까 엄마 이게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수령님의 광폭 정치로 인해 가지고 황지주의 아들이 그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의 최고 전당에 들어가서 최고위급으로까지 성장을 하지만 수령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아주 조국을 배반하고 도망쳤다. 어디로? 남조선으로.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바로 예 그래서 이제 분노에 막 오히려 그 삐라가 역효과를 냈네. 그러면 뭐 글만 있고 뭐 물자도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 보게 되면 뭐 삐라, 그다음에 라디오, 그다음에 USB 후에는 이제 USB까지 들어왔어요. 그게 2000년대 이제 후반에는. 근데 돈은 안 들어왔어요. 돈도 1달러, 5달러짜리가 많이 들어왔고요. 달러로 들어와요 그게. 그리고 사탕 과자, 껌도 들어오고. 참고로 네. 그 우리가 그 요즘에 그 탈북민 단체들이 삐라 살표가 한국 사회에서 또 뭐 막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진아 씨가 삐라를 봤던 시기는 탈북민 단체들이 거의 삐라를 안 보낼 때고 물자 안 보낼 때고 하니까 그 받아봤던 삐라는 우리 또 이렇게 심리전 당국에서 보낸 것들, 정부 차원에서 보낸 것들이니까 좋은 것들 갔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왔어요? 대표적으로 사탕 과자 먹어봤어요? 네. 그럼 뭐 독약 든다고 안 그래요? 독약 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그 북한은 이제 동물보호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없는지 있는지 또 잘 모르겠어. 이거부터 말을 잘해야지 또. 그 아무튼 이제 강아지한테 그 북한에 보게 되면 비루 먹은 강아지가 되게 많아요. 예, 돌아다니는. 그래서 먹여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예, 강아지도 달달하고 이렇게 맛있고 향긋한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때 막 살구씨 향 과자,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기름 과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막 먹였는데 안 죽으니까 야 먹어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먹었어요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퍼졌을 때 일이고 그러지 않을 땐 일부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 막 기구라고 하죠. 그 떠다닐 때 안 터진 것들. 예. 날아오는 거 딱 보고 네. 쫓아가나?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발이처럼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팍 터뜨려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말해도 되나? 콘돔? 콘돔처럼 생겼다. 아니 콘돔. 아니 자, 뭐 성인 뭐 다 어른들이니까 우리 콘돔을 여기서 불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북한은요 고무풍선이 귀해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서는 고무풍선 하나 사자 그래도 돈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계통에 있는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모 고무풍선 줘 하게 되면 저에게 그걸 줬어요. 막 몇 미터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몇 미터가 이렇게 동그란 그 있잖아요. 그 콘돔을 가져다가 막 몇 미터씩 가져오면 하나씩 뜯어다가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직경이 한 40-50cm, 길이가 한 2m씩 이렇게 길게 불리는 거예요. 콘돔이 그렇게 커요? 바람을 불면 그렇게 길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아니 곰풍선 정말 못생겼다 이거 돈 안 드는 곰풍선이길래 이렇다 해가지고 그 콘돔에 개념이 없어요. 아예. 어쨌든 콘돔 바람 연 것처럼 풍선이 그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풍선을 쓰는데 그거 확대시켜 놓은 것처럼 기구가 떠다니는 거예요. 기구 생긴 게 그렇다. 근데 기구 생긴 그렇게 생기고 큰 콘돔이 떠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 절반 그 살짝 안 되게 이렇게 물건이 차 있는 거예요. 네. 안에다 물건집은 네, 안에다 물건이- 매단 게 아니고. 안 매달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막 뭐가 많아 지금. 무슨 사탕, 과자, 라디오, 돈, 뭐가 아주 많죠. 따라가서 팍 터져가지고. 기본은 삐라 사진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팍 터뜨리면 쫙 쏟아져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싹 보고 제일 좋은 거부터 주셔야 되잖아. 달러부터 주셔야 돼. 모름요. 돈은 그냥 아주 예. 죽은 정성도 살아 돌아오게 한다는데 갔다가 먼저 아주 서슴없이 가슴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지고 그다음에 사탕도 먹고 앉아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 받쳐야 돼요. 삐라는 또 해가지고 삐라 주웠을 때 뭐가 없었냐 그러면 없었다고 말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퍼즐이 딱 맞춰지게 되면 아 얘네가 오늘 삐라만 주웠구나 이렇게 됩니다. 오는 것 같으면 그다가 또 파묻어서 숨겨놓고 아 그럼요. 삐라주는 척 해야 될 거.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바치고 이런 걸 많이 했죠. 살던 집이 분계선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살았어요? 한 30km요? 30킬로까지 날아갔네. 네. 그러면 30km 그 안에까지 날아갔죠. 예, 바깥에까지. 그럼요. 예. 그러면 그 군사 분계선 가까이는 많이 올 수 있어요? 많이 왔었죠. 방학 때는 외갓집에는 전문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좀 한 몇십 미터까지 떨어져 있댔는데 더 기가 막혔던 거는 거의 휴전선 부근에 1m까지 1cm까지도 나와봤죠. 어떻게 1cm까지 통제하냐? 그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판문점 있잖아요. 거기 판문점인데 여기선 기정동인지 그 깃발 철탑에. 예. 네. 그 국기개항 때 밑에까지 저희가 와서 그 대학 시절에 나와서 모내기를 합니다. 예, 모내기 갈고지. 예, 맞아요. 거기 이제 고려 성균관대, 뭐 성도 사범대학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공짜 인력이잖아요. 이것도 또 공짜로 이제 부려 먹는 거죠 대학생들을. 그래서 와서 정말 이렇게 모내기를 하게 되면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요. 철조망이라기보다 철조망만 없으면 그냥 논둑 하나가 바로 한국인 거야. 바로 한국이에요 이렇게. 뭐 당연히 철조망 가운데 딱 있죠. 네네네. 그러면 저 기정동 우리가 그 예전에 기정동 보면 뭐 자꾸 옆으로 얘기가 좀 세긴 한데 우리가 선전마을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사람이 살긴 살아요? 다 살죠.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 여러 명이 삽니다. 근데 그 중에 보게 되면 바로 그 기정동 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특히 지금 이게 팔 없고 다리 없고 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구가 된 사람도 많다. 네. 왜요? 그 선천성이 아닌 후천성으로 이제 북한에 그 지뢰밭이 많잖아요. 지뢰 많죠. 네, 지뢰를 이렇게 그 장마가 지고 이렇게 되면 막 떠내려오고 그런데 목함지뢰 같은 것들이 그러면 다시 그걸 심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지 이게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숲속이 우거진 곳에는 비무장지대 그 농경지를 개발하지 않은 곳에는 아직도 이제 지뢰들이 많다. 예, 그 대자연 숲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앵두, 복숭아, 살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성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급 거기 또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걸 따먹다가 이제 지뢰 사고가 엄청 많이 나서 그 동네는 유별나게 그게 많다. 기정동이 불구가. 네네네. 근데 그 삐라도 보고, 그리고 한국도 코앞에 와서 건너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성마을이란 말이죠. 네. 보면서 무슨 삐라도 봤는데 뭐 동경 같은 거 없어요? 그 직접 보면서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대성리 보고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저거 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선전마을이라고 그러죠, 뭐 그것도. 사람도 잘 안 사는. 네. 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은 거의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은 싹 다 사람이 빠글빠글 개미처럼 움직이는데 이제 한국은 다 기계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당시는요, 저게 이렇게 빨간 기와집, 파란 기와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거 뭐라고 저거 보여주기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정동이 보여주기 마을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또 우리 대성마을이 저게 선전마을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 개성에 살 때 실제 한국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선주길 중학교를 들어가요. 이제 소학교까지는 이제 시골에서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개성 시내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다니게 되면 꽃밭 정리하고 이럴 때
학생들이 다 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꽃밭 정리할 때 막 개성으로 이제 관광버스 타고 한국 분들이 오게 되면 초코파이 이렇게 던져주고 막 그랬죠, 많이. 그럼 한국 사람들 실제 보는데 새하였어요. 그리고 개성 사람들이 특히 한국 넘어왔다가 다시 네. 북에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럼요. 종종 뭐 네, 최승찬이라고 옛날에 그 개성 있다가 오늘 간 사람도 있고, 혹시 한국에서 바로 분기선 넘어서 가서 그 개성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집 주변에는 아예 못 가게 했고요. 그 집이 뭐라 그러지? 사적지라는 곳에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따로 떨어진 태안 집에 저 집은 남조선에서 부부가 넘어왔대.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리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찾아서 왔대. 아, 그 탈북 왔다가 간 사람 말고 진짜 아니,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래요. 어. 예, 그래서 되게 새하얗고 이런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항상 상주에 있는 건 아니었고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뭐 이제 까만 승용차를 타고 와서 있다가 또 이제 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는 안 해요? 접촉을 못 하게 하죠. 인간 CCTV가 다 보고 있다가 누가 접촉했다면 바로 그냥 아스콤 기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성에 그 대남 연락소가 있으니까 대남 현지화 교육을 위해서 내려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차단하면서 굳이 내려와 개성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개성의 연락소 한국화 교육, 아마 그 집 위치를 국정가에서 찍어주면 되게 좋아할 텐데, 어디 여기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 포상금 말했죠? 조사할 때. 안 말했어요? 지금 가서 얘기하세요. 포상금 줄 만한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저는 다 찍었댔어요, 사실. 저 찍어가지고 저희 뭐 이거 뭐 저수지 제방뚝이 뭐 몇 미터냐고. 근데 여기 한국 사람이 산다는 얘기를 안 했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그 살다가 이사 갔어요, 또 근데. 이사 갔어. 네. 안 갔으면 유튜브 그 정보기관에서 즉시 찾을 텐데. 아무튼 우리 두루두루 이 세 번째 주제는 좀 프리하게 숭이 동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갑자기 삐라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두서없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뭐 그 외에도 들을 얘기가 많긴 한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네. 3회 거쳐서 개성하나 김진아 씨의 그 북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